두 번째 계명은 이제 새는 돈을 막자는 겁니다. 소득 생활을 할 때는, 정상적인 소득 생활을 할 때는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노후가 되면은 결국 소득이 줄어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비 구조를 은퇴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독거 가구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의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무 목표를 수립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하고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재무관리 부분이에요. 목표를 세운다든지 예산을 세우고 또는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되지 않더라. 과락이더라고요. 50점도 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60대 이상은 이런 재무관리 부분에서 훨씬 점수가 낮아요. 그러나 이 재무관리를 제대로 해나가야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현재까지 준비해 놓은 은퇴 자금하고 은퇴 후에 내가 실제로 써야 될 자금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 부족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서 지출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 규모를 줄이는 게요,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소비 규모를 줄이는 거는 첫사랑의 여인하고 10번 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데 돈이 있을 때는요, 소득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네. 소비를 줄여도 그래도 타격이 덜한데 쓸 돈이 없어서 소비 규모를 줄이면은요, 우울증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박탈감을 느끼기 전에 미리 이제 소비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기초생활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초생활비라는 것은 식비, 주거비, 그리고 교통통신비 같은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줄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비가 얼마가 되나를 미리 한번 확인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밖의 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가급적이면은 현금 위주의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금 사용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현금 거래가 한 97%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현금 3%밖에 안 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불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사실은 다양해진 지불 수단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 쓸 땐 좋죠. 그러나 신용카드는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현금은요, 돈이 없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통제 수단이에요. 근데 신용카드는 돈이 없어도 쓸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 소득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미래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신용카드로 돈을 쓰다 보니까 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불가피한 돈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아직도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든지 의료비라든지 아니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또는 통신비라든지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나머지 돈은 가급적이면은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쓰든지 현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 구매 같은 거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부 구매라는 게 결국은 신용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할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전환기에 융복합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이 디지털 뱅킹, 디지털 금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바일 뱅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코딩이라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휴대폰으로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나, 또는 휴대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나, 이런 거 더 나가면 이제 지금은 키오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상황에서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상품 구매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디지털 응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면서 지불해야 됐던 수수료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그런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면 유지비라든지 또는 문화생활비라든지 취미생활비를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눔 생활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약간의 돈을 나누고 하면서 이 더불어 살아갈 때, 봉사와 나눔 생활을 구조화할 때 비로소 이제 내 생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비를 아주 소비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점검하면서도 그럼 새는 돈을 막으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생활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